오늘 아침 굿모닝 시카고.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4월 24일 목요일 굿모닝 시카고 데일리 뉴스 시작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한인 밀집 지역 시카고 서버브 글렌뷰에서 강력 범죄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주민들의 불안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 21일 밤 집으로 들어가려는 글렌뷰 거주 부부가 현관 앞에서 갑자기 3인조 무장 강도를 만났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과의 관세 전쟁과 제롬 파월 연준 의장 해고 압박에서 전격 입장을 전환해서 주가를 반등시키고 불경기 우려를 완화시키고 있는 모습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145%까지 부과한 중국산에 대한 관세를 절반으로 낮추고 연준 의장을 해고할 의사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인들이 은퇴에 필요한 금액을 평균 126만 달러로 꼽았습니다. 최근 CBS가 조사한 발표 내용에 따르면 미국인들이 은퇴를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이른바 매직 넘버는 평균 126만 달러였습니다. 이는 지난해보다 20만 달러 감소한 수치입니다. 최근 미국 경제가 높은 인플레이션과 저성장이라는 이중고에 처해 있다는 것으로 전문가들이 분석하고 있습니다. 스태그플레이션 위험이 현실적으로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 대학 졸업생들이 전공에 따라 겪는 연봉 격차가 갈수록 점점 더 심화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특히 일부 인기 전공의 경우 졸업 후 평균 연봉이 인플레이션에도 불구하고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민자 유학생들을 위한 촛불 연합 기도회, 용기와 희망을 위한 공동의 기도, 뉴욕 한인사회에서도 열리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민자와 유학생 서류 미비자들을 위한 연합 촛불 기도회는 오는 5월 8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리틀렉 소재 친구교회에서 열립니다. 트럼프 대통령 정부가 연방정부 내 반기독교적 편견 사례에 대한 전면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의회 전문 매체 더 힐에 따르면 지난 22일 트럼프에게 행정부가 펜 본디 법무장관의 주재 아래 반기독교 편견 뿌리뽑기 태스크포스의 첫 회의를 개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멕시코 전역에서 복음주의 교회가 빠르게 성장하면서 카톨릭 성당보다 많아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현지 매체인 시우다다니아 익스프레스에 따르면 복음주의 교회는 카톨릭 성당 수에 비해 183% 많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알라바마주 의원들이 공립학교 교육 환경을 재조성하기 위한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크리스천 데일리에 따르면 해당 법안은 10계명 개시 의무화와 LGBT 깃발 금지, 학생의 생물학적 성별과 일치하지 않는 대명사 사용 금지 조치가 포함되었습니다. 북미에서 개봉한 한국 애니메이션 킹 오브 킹스가 개봉 2주차에도 흥행 돌풍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미국의 영화 흥행 집계 사이트 박스오피스 모조에 따르면 킹 오브 킹스는 개봉 둘째 주 금요일 기준 북미 3,535개의 영화관에서 티켓 매출 662만 8천만 달러를 추가하며 박스오피스 3위에 올랐습니다. 이상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시카고 서버브 글렌뷰에서 강력 범죄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난 21일 밤에는 집으로 들어가는 글렌뷰 거주 부부가 현관 앞에서 갑자기 3인조 무장 강도를 만났습니다. 글렌뷰 경찰에 따르면 복면을 하고 3명 모두가 총을 피해자들에게 겨누며 가진 것을 모두 내놓으라고 협박을 한 뒤 부부는 강도들의 요구에 따라 셀폰과 지갑, 심지어 옷까지 전부 내주었습니다. 당시 범죄 현장은 현관 앞 감시 카메라에 포착됐으며 정말 아찔할 정도로 두려운 범죄 현장이었습니다. 다행히 피해자들은 안전하게 집으로 귀가했지만 안전하다고 생각했던 시카고 서버브 글렌뷰 중부마켓 강도 사건과 주유소 강도 사건 등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주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과의 관세 전쟁과 제롬 파월 연준 의장 해고 압박에서 전격 입장을 전환하며 주가를 반등시키고 불경기 우려를 완화시키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145%까지 부과한 중국산에 대한 관세를 절반으로 낮추고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을 해고할 의사가 없다고 공언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긴장을 최고조로 끌어올렸다가 빅딜을 모색하는 특유의 치고 빠지기를 재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최근 주가를 폭락시키고 채권 시장을 요동치게 만들었고 물가 불안과 불경기 가능성을 높였던 중국과의 벼랑 끝 관세 전쟁, 또 제롬 파월 연준 의장 해고 조짐에서 동시에 전격 입장을 바꾼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산에 대한 관세율을 145%까지 끌어올려 중국도 125%로 맞대응토록 만들었지만 이를 획기적으로 낮추면서 최소 절반으로 하향 조정할 것으로 예고하고 있습니다. 미국인들이 은퇴에 필요한 금액을 평균 126만 달러로 꼽았습니다. 최근 CBS가 조사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미국인들이 은퇴를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이른바 매직 넘버는 평균 126만 달러로 조사됐습니다. 이는 지난해보다 20만 달러 감소한 수치로 물가 상승률 둔화와 경제적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가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고 CBS는 분석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미국인들이 은퇴하기 위해 최소한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금액과 실제 보유 한도는 엄청난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난 2022년 소비자 금융 조사에 따르면 미국인들의 은퇴 저축 중간값은 8만 7천 달러에 불과한 것입니다. 즉 대부분의 미국인들이 은퇴를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126만 달러에는 턱없이 부족한 재산을 보유한 것입니다. 세대별로는 직장의 막내인 Z세대가 가장 낙관적인 전망을 보였습니다. 약 63%는 자신들이 은퇴하는 시점이 되면 재정적으로 준비가 돼 있을 것이라고 믿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Z세대는 평균 24살에 저축을 시작해 61살에는 은퇴를 할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도 조사됐습니다. 최근 미국 경제가 높은 인플레이션과 저성장이라는 이중고에 처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스태그플레이션 위험이 현실적으로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무역 정책, 특히 중국 등 주요 국가에 대한 고율 관세 부과와 관련이 깊다고 경제 전문지 비즈니스 인사이더는 분석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스태그플레이션 가능성 경고, 또 현재 미국 경제가 경기 침체를 피하더라도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더 큰 위험에 직면할 수 있다고도 경고했습니다. 스태그플레이션은 높은 인플레이션과 낮은 경제 성장률이 동시에 나타나는 이상 현상으로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1970년대 스태그플레이션이 발생해서 한동안 미국 경제를 크게 괴롭혔던 문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미국 대학 졸업생들이 전공에 따라 겪는 연봉 격차가 갈수록 점점 더 심화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일부 인기 전공의 경우 졸업 후 평균 연봉이 인플레이션에도 불구하고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최근 조지타운 대학 교육 노동력 센터가 발표한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대학 전공 선택이 장기적인 소득 수준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인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조지타운 대학 보고서는 범죄학, 사회사업학과 음악, 역사학, 신학, 종교학 등의 전공들은 인문사회과학 계열에서 높은 인기를 끌고 있지만 시장성과 직결되는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기술력 부족을 비롯해 정부 예산 삭감과 공공기관 고용 축소 등의 여파로 인해서 수입이 상당한 정도 감소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반면 졸업 후 평균 소득이 높은 전공은 대부분 과학, 기술, 공학, 수학과 관련된 학과들이었습니다. 컴퓨터 공학은 12만 달러 이상, 전기 공학은 11만 달러 이상, 약학은 10만 달러 이상, 또한 의료 분야 전공자들도 전공 후 안정적인 수입을 기록하고 있으며 간호학 전공자는 평균 초봉이 7만 5천 달러 이상으로 나타나 가장 초봉이 높은 대표적 직군으로 확인됐습니다. 계속해서 교계 소식이 이어집니다. 이민자와 유학생, 서류 미비자들을 위한 연합 촛불 기도회가 오는 5월 8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뉴욕 리틀렉 소자 친구 교회에서 열립니다. 이번 기도회는 불확실성과 두려움 속에서도 용기와 희망의 불씨를 다시 피워내기 위한 한인 커뮤니티의 연대와 위로의 장으로 마련됐습니다.
기도회는 뉴욕 이민자 보호 네트워크와 시민참여센터 그리고 연대 단체들이 공동으로 주최했으며 특히 소름이비자, 싱글맘, 드리머, 유학생, 소상공인 등 삶의 자리에서 두려움을 안고 살아가는 이들을 초청해서 환영하는 마음으로 준비되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가 연방정부 내 반기독교적 편견 사례에 대한 전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트럼프 정부는 펜 본디 법무장관의 주재 아래 반기독교 편견 뿌리 뽑기 태스크포스의 첫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이 태스크포스는 트럼프 대통령이 내린 행정명령에 따라 구성됐고 전임 조 바이든 정부 시절 기독교 신앙 때문에 핍박을 받은 사례들과 반기독교적 정책의 사례들을 부처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회의를 통해 연방수사국 캐시 파텔 국장,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 보건복지부 장관, 린다 맥마흔 교육장관, 마이클 폴켄더 재무부 부장관 등이 참석해서 부처 기관별로 파악한 반기독교적 사례들을 공유하기도 했습니다. 멕시코 전역에서 복음주의 교회가 빠르게 성장하면서 카톨릭 성장보다 많아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현지 매체에 따르면 복음주의 교회는 카톨릭 성당수에 비해서 183%나 많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복음주의 또는 개신교 신자로 응답한 인구 비율은 1980년 3.2%에서 2020년 11.2%로 3배 이상 증가한 반면 카톨릭 인구는 꾸준히 감소했습니다. 이 나라 전체 인구의 약 77.7%가 카톨릭이지만 복음주의는 이제 멕시코 내 두 번째로 큰 종교 집단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또한 복음주의 목회자의 수도 카톨릭 사제수를 크게 넘어선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현재 복음주의 목회자는 약 4만 명인데 반해 카톨릭 사제는 약 2만 1,000명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엘라바마주 하원이 지난 17일 하원 법안 178호를 88대 11이라는 압도적인 표차로 통과시키면서 관련 법안을 지지했습니다. 하원 법안 178호는 유치원부터 12학년까지의 공립학교 건물 입구 또는 역사 수업이 진행되는 교실, 식당 등의 공용 공간에 10개명을 게시할 것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 법안은 지역 교육청이 해당 조치를 위해 학교 예산을 사용할 의무는 없으며 대신 기부를 받아 충당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같은 날 의원들은 유치원부터 12학년까지의 공립학교 교실에서 성 정체성과 성적 지향에 대한 교육을 금지하는 하원 법안인 244호도 통과시켰습니다. 더불어 교사가 LGBT 프라이드 깃발을 게시하거나 학생의 생물학적 성별과 일치하지 않는 대명사를 사용하는 행위도 금지되는 것으로 포함됐습니다. 북미에서 개봉한 한국 애니메이션 킹 오브 킹스가 개봉 2주차에도 흥행 돌풍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영화 흥행 집계 사이트 박스오피스 모조에 따르면 킹 오브 킹스는 개봉 둘째 주 금요일 기준 북미 3,535개 영화관에서 티켓 매출 662만 8천만 달러를 추가하면서 박스오피스 3위에 올랐습니다. 이 애니메이션은 개봉 첫 주말인 지난주 박스오피스 2위를 기록했다가 이번 주 헐리우드 대형 스튜디오의 신작 개봉으로 한 계단 밀리긴 했지만 티켓 매출액은 전주보다 많이 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KCBS 날씨 정보입니다. 목요일인 오늘은 오전 중에 구름 끼고 흐린 날씨 이어지다가 낮부터는 차차 개면서 맑고 화창한 날씨 계속되겠습니다. 기온은 어제보다 조금 떨어지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 65도, 밤 최저 기온 47도 예상됩니다. 내일 해 뜨는 시간 오전 5시 50분, 해 지는 시각은 오후 7시 40분입니다. 이상 날씨였습니다. 굿모닝 시카고 오늘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아나운서 유정임이었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더욱더 풍성하고 알찬 소식으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는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 청취해주신 모든 여러분 고맙습니다. 굿모닝 시카고 뉴스는 삶을 마무리하는 순간을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가장 저렴한 비용과 신뢰를 바탕으로 정성을 다하는 줄리심 장의사, 최신 학문과 기술 연마를 통해 최상의 치료로 보답하는 김강수 치과,
모든 보험을 원스톱으로 해결해드립니다. 한인사회를 위한 박상화 종합보험, 최고의 상품으로 소비자의 행복을 책임지는 영신건강 제공으로 함께합니다.